그리고 뭐 대통령실은 뭐 윤석열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 그러는데 윤석열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면 출근을 왜 합니까? 대통령실 왜 나왔어요? 그 뭐 출근을 왜 하냐고. 차라리 알코올비스타에 직무를 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하고 있어요. 생각이 나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 때 대통령이 계신 곳이 어디든 집무실이다. 네. 네. 딱 빼다 박은 느낌이고 오늘도 그냥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사진 찍으러 나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민적 지지를 많이 얻고 있을 때라면 또 달리 보일 수도 있는데 모자란데 더 모자란 것 같은 느낌. 이게 이 선제 타격 당한 거예요, 이미지가 본인이. 근데 청와대를 나온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진짜 한 1, 2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맞습니다. 폭우에 집에 갇혀요. 이게 코미디입니까? 근데 대응도 다 이상하고 뭐 예를 들면 야당이 이 문제 가지고 논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대통령이 그 경호받으면서 현장에 가야 되냐 이런 얘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모든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온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폭우보다 더 센 폭우가 와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심을 딱 잡고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요?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나는 그냥 홍수 때문에 갇혀서 못 나갔어. 이게 할 말이냐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심지어 그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제보에 따르면 그게 또 가짜 뉴스라는 얘기도 막 돌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오후 현재인데요. 집중호우로 8명 사망했고요. 6명 실종했고요. 주택 상가가 741채가 침수됐고요. 아. 강남 쪽에 있는 자동차들이 한 5,000대 정도가 침수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윤석열은 아크로비스타 갇혔다라고 하는 그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어쨌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통화는 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난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택 주변 침수로 출입이 어려워서 갇혔다라고 하는 건 고백하기 부끄러운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난 가고 싶었는데 침수돼서 못 갔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불안하다고요. 불안.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몇 년 만에 폭우로 8명이 사망하는 이 상황에 대통령이 자택 주변 침수로 출입이 어려웠다. 이 자체가 국민들을 무지무지하게 불안하게 한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선진국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만들어 놓은 그 선진국 맞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부득불 청와대를 기어 나와가지고 출퇴근하다가 자기 아파트에 갇혔대. 그 대한민국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 사는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뭐 K방역 흠집 내려고 언론이라든지 당시 뭐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엄청나게 비난을 해도 결국엔 국민들이 이 다른 나라랑 비교도 하면서 체감을 해서 당시 보수 지지자들도 문재인 대통령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땐 보수 진보 이런 이념이 아니라 진짜 그 국가 지도자를 바라보게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봤더니 오히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국민들이 그 사이에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각 지역마다 막 해결했다는 소식이 접해지고 있으니까 이러면 왜 뽑았나? 왜 나왔나?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네, 근데 윤석열이 진짜 오늘 오전에 나와가지고 기함하게 만들었죠. 뭐 내가 퇴근할 때 보니까 이미 침수가 돼 있더라. 근데 퇴근합니까? 야, 나 진짜 하다가 뭐 이런 경우. 진짜 이게 남의 나라잖아 지금. 아니 대통령이 할 말이에요 이게. 내가 퇴근할 때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야. 근데 난 퇴근했다고. 왜?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예,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여기 그 아크로비스타가 침수돼서 못 나왔다는 게 어제 밤에 제가 새벽 한 2시쯤에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 아마 엘리베이터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정도는 봤는데 윤석열 전담 언론사가 하나 있잖아요. 서울의 소리.
아크로피스타 침수 없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아크로피스타 주변이었는데 물이 잠긴 정도는 없었대요, 아예. 이게 거짓말인 거고. 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낮방송에 의혹 제기한 게 그거예요. 윤석열이 연락이 안 됐을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실이 메시지를 뭐 저 만반의 대비 태세를 하라 이렇게 했던 나온 메시지가 12시 좀 못 돼서 나왔거든요. 퇴근 이후에 5-6시간이 비어요. 근데 그러면 나올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으로 침수가 됐다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냐. 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냥 푸나님 혼자 의혹 제기한 걸로 예. 히드님과 저는 아, 소송이 이렇게 경험이 있는 관계로 예. 저는 소송 안 해봤게요. 그 푸나님은 아니, 천하무적이니까요. 근데 이런 걸로는 고소하지 않아요. 모르죠. 아니 그렇게 만약에- 의혹을 제기해 본다고. 근데 만약에 이걸로 하면 정말 감당이 될까 싶기도 해요. 지금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건 보수 지지자들도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비판을 쏟아내고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아크로비스타 쪽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음, 너무 어이가 없다고. 아 침수가 심하지 않았다. 네. 어. 근데 그쪽에 사는 분들이 무조건 뭐 다 윤석열 지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일이 정말 커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윤석열 대신에 한덕수가 지금 폭우 대비 상황을 보고받았죠. 그 폭우 대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동사무소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NSC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청와대 시스템이라는 걸 왜 사용을 못하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윤석열이 지금 이게 재난 상황일 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울진 영덕이 산불났을 때 그 당시 그때 김건희가 대통령실 가가지고 사진 찍고 사진했던 바로 그게 울진 삼척에서 일어났던 그날이었거든요. 그때 대선 때는 헬기라도 타고 가겠다 했던 자가 지금 그때 불났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잔디밭에 놀고 있었다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재난 상황에. 네.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첫 메시지가 나온 게 12시 다 돼서 나왔다고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지 아닌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8명이 사망한 게 이게 팩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8명이 사망할 걸 막았다.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불안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 할 때 가장 불안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상황에서 똑같이 세월호 같은 처음엔 사고였잖아요. 사고가 터지면 나중에 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구나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들어가서 지하 벙커를 완전히 복구해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도 참사가 안 되게 네.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놨었거든요. 근데 제 불안 요인은 지금 집무실이 용산이잖아요. 관저는 외교부 공간을 지금 이제 수리하고 있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 대통령이 살잖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던 그 시스템, 지하벙커 시스템이 완전히 어딘가에 똑같이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이 복구되어 있는지가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대목이 가장 불안한 거죠. 사건, 사고라는 건 늘 터지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은 그 사건이나 사고에 맞춤하게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인명피해를 없게 하거나 줄이는 게 국가의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작동될 것인가 제 불안의 근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더 우리가 기함하게 만든 게 윤석열이 장애가족 참변 반지하 침수 현장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왜 미리 대피가 안 됐습니까? 왜 미리 대피가 안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오는 폭우잖아요. 꾸준히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물이 덮친다고요, 일단은. 반지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할 거고, 네. 이분들은 또 장애인들이시잖아요. 네. 급작스럽게 물이 쏟아져가지고 참변을 당한 거거든요.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저것도 그 연상되죠. 박근혜가 네. 튜브가 있다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정몽준 씨가 어디 그 고시원 한번 갔을 때 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던 거 그런 거랑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저는 부르기도 참 민망한 게 언제부터 보수가 저런 식으로 그냥 부자 재벌들만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공감 능력 결여된 게 그 자랑인 것처럼 지금 돼버린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역사와 전통, 질서를 중시하고 변화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이 변화를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 배불리기만 하는 게 왜 보수가 됐냐. 그러니까 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황당해요 지금.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요 국정 운영 기조가 있었어요. 네. 사람이 먼저다요 그게. 네.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먼저다. 인명피해 있으면 안 되고 서민들이 피해받으면 안 되고 결과물이 다 만족하진 않았더라도 그런 기조로 운영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비가 오는 걸 뻔히 보면서 아까도 나왔잖아요. 퇴근할 때 보니까 이미 침수가 돼 있더라 하는데 부득불 퇴근을 해요. 뭐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첫 메시지가 나온 게 12시 다 돼서 나와. 그래서 의혹 제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법 처리를 받더라도 의혹 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메시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이 너무 대통령 메시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에 저는 더 무게를 두거든요. 그 세월호 때도 똑같았어요. 해경 청장한테 박근혜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화했다 10시 몇 분에. 그것도 나중에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푸나님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뭐 지금 상황이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팩트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의혹을 제기해 본다고요. 예, 분위기가 이게 자꾸 연상이 되는 거죠. 그쵸. 세월호 때 그 사고가 참사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되고 그래도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거기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어디 대통령이 좀 한 곳에 관저와 집무실이 좀 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참. 근데 이제 대통령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도 한번 볼게요. 서울시가 중대재해총괄하는 실국장이 모두 공석이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재해는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급하지 않은 거죠. 네. 소방관 충원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재해가 어디 있어? 이거 뭐가 그렇게 급해? 어차피 내가 전리품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총괄 실국장이 모두 공석이야. 실제로 오세훈 시장을 보면은 뭐 옛날에 지금과 정반대의 성향의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오세훈의 그런 껍데기를 보면서 저도 환호했던 한 명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서울, 뭐 한강 르네상스 사업, 뭐 이런 것들, 뭐 그 이번에도 또 그레이트 선셋, 뭐 한강 사업이라 하면서 무슨 뭐 석양을 뭐 이거 관광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랑한 날 이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결국엔 그래서 서울시 자체를 그냥 물바다로 만들었다라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진짜 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때도 10년 전에도 막 당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하면서 막 수십 조짜리 사업한다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얘기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정치를 왜 하는가? 진짜 보여주기식 쇼하면서 자기 이익만 노리는 걸 그냥 최대의 목표로 삼는 것 같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서 특히나 전 많이 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보고 하나 더 얹자면 이따 뒤에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박원순 전 시장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공기, 자유가 되게 비슷하다 보는데 있을 때는 그 소중함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 낄 때 이게 그렇게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듯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박원순 이런 사람들의 그 국정, 뭐 시정 철학이 왜 중요했는가를 몸소 느끼게 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닌 정권이라서 그래요. 네. 우리가 저 민방위 복이 노란색인 이유가 안전 때문에 그래요. 예. 안전의 상징이기 때문에 노란색 옷 입는 거거든요. 그 세월호 리본이 노란색인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최소한 국민이 그렇잖아요. 전쟁 일어나는 거 감안하고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대통령인 자가 아무 개념 없이
아니 아크로비스타 침수 된 것도 아닌데 그 침수를 핑계로 해가지고 안 나오고 있다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기 현장에 가서 왜 탈출하지 못했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시스템이 존재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언론의 흐름을 보면 지금 오늘 오후부터 굉장히 쉴드 치는 기사들이 막 나와요. 이게 오전하고 오후하고 보도가 약간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쉴드 쳐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쉴드 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확실하게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사건 사고는 늘 일어난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로 복귀하라고 언론이 주장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네. 그리고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아까 중대재해총괄 실국장이 모두 공석인데다가 박원순 시장이 디지털 시장실을 또 철거를 했어요, 이게. 2021년 4월 9일 날 오세훈 집무실에서 박원순 흔적 침대 디지털 시장실 철거. 그 디지털 시장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화면에처럼. 네. 서울 시내 상황을 볼 수 있는 이것도 없애버렸어. 전 정권 지우기지 이것도 일종의. 네. 저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세계에서 이 디지털 서울이라 그러면서 막 다 와서 네. 여기저기서 이거 보고 배우려고 그때 막 그래서 서울 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거 없앤 다음에 자기 거리로 나가갖고 무슨 판때기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갔거든요. 그걸 자랑이랍시고 홍보하는 서울시 그 직원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현타가 왔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땠을까요? 한번 볼게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날입니다. 약 2년 전. 이재명 지사 집중호우 종료까지 24시간 공관서 비상대기.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심지어 폭우 피해까지 줄인 하천 계곡 정비. 부수적인 효과까지 나온 거예요. 물이 잘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치웠으니까. 확실히 국민의힘 정권의 사람들은 무능해요. 네. 민주당보다 훨씬 무능해요. 그 오늘 저녁에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 거죠? 퇴근하셨겠죠. 그러면 아크로비스타가 상황실이 되는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제가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입니까? 대통령실 대변인 부대변인 이재명이야. 이름이. 네. 내가 왜냐면 오늘 속상해서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난 물에 갇힌 게 분명한데 속상해서 또 한잔 하셔야지. 3시까지 전화도 열심히 받았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본인은 그럴지 모르지만 상황실은 있어야죠. 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고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잖아요. 출근하지 마. 그냥 아크로비스타에 전화로 하면 되겠네. 저 비서실장 어쩌고저쩌고 전화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도 기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워낙 많지만 그때 당시에 오히려 대통령이 나가면 뭐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민폐를 끼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나간 게 잘한 거라는 식으로 정당성 확보하려고 하는데 불난데 기름 끼얹는 거죠 저건.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똘똘하든가 용기를 내서 소신 발언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완전히 지금 2달 3달 만에 국가 시스템이 아예 붕괴가 된 거라 봅니다. 감히 묻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왜냐하면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약체가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 시킨 데다가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집무실하고 관저로 들어가면서 그때 들어가는 공사비만 무려 496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혹 제기를 하는 거지. 왜 여기 김건희 관련한 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먹으려고 청와대에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렬이 형. 그런 합리적 의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변호사 정변처럼 내가 꾸짖었어. 설마 그런 양아치들이 대통령 하겠냐고 내가 꾸짖었다고 내가. 어? 네, 그건 꾸짖으셔야 되는데 10만 33원은 뭐죠? 슈퍼챗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10만 33? 그건 뭐예요? 뭔 뜻인지 모르겠네. 아, 산삼순백 쏘신 분이. 삼산순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새날마켓에서 입점한 업체예요? 네. 아, 산삼순백. 고맙습니다. 산삼순백이요.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붉은색은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